기회는 온다. 오늘도 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50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5.4%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에 4% 넘게 상승한 이후 오늘장에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 키우면서 5.4%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도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OMC가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이제는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국 시장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도 여기에 훈풍을 받는 데 더해서 주말 사이에 다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시장 크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관련 섹터,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특히나 더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는 방금 전에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아마 2차 전지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장 초반에만 매수를 하셨어도 기분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섹터,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보통은 시소타기를 하는 장이지만 오늘은 일부 반도체 종목들도 꽤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계좌가 아마 행복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의 시장이 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고 2차 전지를 다시 보고 봐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실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로 2차 전지 관련주를 한 가지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UAM 관련주를 하나 준비를 해서 오늘 또 총 2가지 종목을 공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수혜주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관련주로서 한싹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10월 23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고 바로 다다음 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종목은 이틀 만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일주일 동안 수익이 67%에 달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으로도 저희가 23일 방송을 했고 다음 날에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그 다음 날 상한가 마감, 다음 날에 한 번 더 급등하면서 수익을 70% 가까이 확대했던 종목이었고 이 종목은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관련주도 역시나 저희가 10월 16일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크게 나와주면서 총 26%까지 수익을 확대한 상황이고요. 오늘장에서도 지금 현재 32,250원까지 가격이 급등 나와주면서 한 번 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장중에 하나마이크론이 또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이 종목 전략 세우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기분 좋은 흐름을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캡처해 온 것처럼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한화시스템이라는 이 종목은 저희가 또 약 한 달 전쯤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으로 총 18%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이었고요. 코오롱 글로벌 9월 18일 방송 이후에만 거의 70% 가까이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9월 18일 방송하고 나서 10월 23일에 상한가 기록했고 그 다음 날까지 또 급등했던 아주 힘이 좋은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그간 지수가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추세가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고 저희가 9월 18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다다음 날 상한가 갔었죠. 이 종목도 역시나 이틀 만에 목표가 달성하면서 총 이틀 동안 수익이 48% 기록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FOMC 회의 결과 나온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크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저희는 시장이 어려울 때도 이런 테마주들로 여러분들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세워드렸었고요. 이렌시스라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감속기 관련주 이 종목은 저희 방송 이후에 상한가 이틀 연속으로 기록했습니다. 9월 11일 방송 이후 바로 이날이었죠. 조정을 몇
낯을 받긴 했지만 22일과 25일에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했고 한 번 더 상승 나와주면서 아주 큰 폭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10월 20일에 신고가 기록하면서 이후에도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줬던 종목,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던 로봇 관련주들, 당시에도 저희는 이렇게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 나와줄 수 있는 로봇 관련주를 공략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희 지난 방송 공략주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수익에 대해서 많은 종목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공략해드리는 종목이 딱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중률 높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시원한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무엇보다도 2차전지 관련주 보셔야겠죠. 공매도 잔고가 높은 2차전지주들이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2차전지주들은 너무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급등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지금 증시도 크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2차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시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또한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끌어가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삼성 SDI가 3분기 최대 매출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2차전지주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 줬습니다. 삼성 SDI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LFP 배터리를 계속해서 개발을 잘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저희가 LFP 배터리를 주목해보자라고 관련주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왜 LFP 배터리를 봐야 하는지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NCM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양극재 원료로 쓴 배터리와 다른 개념의 배터리로 바로 이 LFP 배터리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가 기존에는 가격은 싸지만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LFP 배터리 말고 NCM 배터리를 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LFP 배터리의 기능을 향상시키게 되면서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계속해서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시장을 중국 LFP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만들어서 중국 기업들을 제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LFP 배터리를 봐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까지도 2024년까지 LFP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 또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LFP 배터리 관련주를 오늘 공략해 드릴 거고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어느 종목을 담으셔도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배터리 3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LFP 배터리 관련주를 오늘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겠고 그리고 역시나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오픈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에 대한 공략 세워보시고 수익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이 많으셔서 상대적으로 두 번째 종목을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UAM 관련된 모멘텀도 굉장히 많아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3일에 국내 기술로 개발된 K-UAM 기체가 전남 고흥에서 처음으로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UAM을 상용화하겠다, 도심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UAM 관련주들 중에서도 저희가 과거에 한번 공략하면서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드릴 거고요. UAM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합니다. 2040년에 755조 원으로 2025년에 15조 원가량 보다 무려 몇 배죠. 엄청난 크기로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 기업들도 UAM 시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T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UAM 교통관리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링크라고 할 것 같으면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이 바로 스페이스X인데 이 스페이스X의 자회사가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위성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 지역에서 위성통신 사업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는 통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링크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스타링크 관련 테마주들도 있는데 스타링크 관련주로서도 함께 속해 있는 복합 테마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이번에 손익분기점을 넘었는데 바로 스타링크가 굉장히 좋은 매출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적자를 벗어나서 돈이 되는 사업을 하게 된 스페이스X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약 200조에서 300조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비해서 20%나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계속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링크,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게 된다면 그 관련주가 또 우리 증시, 우리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은 섹터에 속해 있는 복합 테마주인데 양자암호 관련주이자 또 방산 관련 테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면서 카타르와 방산 관련 논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방산 관련 현재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방산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와 또 방산 관련한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방산 관련 수출 계약 소식을 들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기업이 바로 천궁2 사우디아라비아가 콕 집어서 지난해에도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관심을 표했던 제품입니다. 이 요격 시스템 천궁2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바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방산 관련한 굉장히 큰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UAM 관련주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UAM 관련주까지 저희가 각자 다른 매력이 있는 각기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두 종목으로 공략주 준비해봤는데요. 두 종목 모두 저희가 방송에서는 정확한 종목명을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고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수익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자리 옮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기회는 온다. 월요일 방송 11시부터 50분 동안 함께하는 생방송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저희 방송 초반보다도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5.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코스닥 지수가 4% 넘게 오르면서 투자자들 굉장히 놀라게 했는데 오늘 상승은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공매도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는 그간 50%가량 빠졌던 주가를 오늘 하루에만 30% 회복을 하면서 지금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25% 급등, LNF가 18% 급등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굉장히 강한데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또 HLB가 8%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코스피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22% 가까이 급등이 나왔네요.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성 소식을 주가에 반영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18%, LG화학이 10% 상승 중에 있고요. 삼성 SDI가 12% 급등,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하면서 28%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고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2차 전지 관련주를 준비한 이유는 오늘의 상승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시장을 이끌어줄 주인공이 바로 2차 전지 관련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2차 전지 안에서 또 어떤 섹터가 선별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인지를 전문가님이 분석을 하면서 오늘의 종목으로 딱 한 가지로 추려서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UAM 관련주를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바로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겠는데 아까도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지수가 역사적인 상승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높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심으로 수혜를 보는 모습이 있고 지난주에 미국의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안도 랠리로 지난 주 후반부터 미국 증시, 국내 증시 흐름 계속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금리 동결 이슈에 더해서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6월까지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는데요. 지금이 바로 매수 기회다. 모두 다 동의하시는 바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번 공매도 중단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2차 전지주들을 꼭 보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의 전략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죠. 공매도 금지 취지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취지인데요. 가장 최근의 공매도 금지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즉 20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 직전인 2021년 4월 30일까지 약 1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77%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87% 급등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증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한 건데요. 단기간 이뤄진 이 시장의 급등에는 물론 동학개미 운동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공매도 금지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막히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패닉셀링의 가능성이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난 팬데믹 때 코스피 3천까지 이끌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또 공매도 금지였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 금지 결정이 한 번 더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공매도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적은 그동안 3차례가 있었습니다. 2008년, 2011년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2020년 코로나19 때였고요.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4번째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게 됐는데 코스피가 3천을 뚫고 고점을 누리던 시기가 바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이 같은 소식이 시장을 크게 더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2차 전지주들이 그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사도 좋지만 많이 빠진 종목, 그리고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업황에 대한 시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가 있다고 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LFP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 LFP 관련주가 여기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절차를 밟고 있죠. 이 부분 또한 2차 전지주들의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 청약 일정 이슈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로봇주 상승의 트리거가 됐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난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SDI가 너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삼성 SDI는 올해 3분기에 전기차 배터리 판매 호조로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에도 4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주요 신모델의 배터리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고객을 확보하면서 실적을 개선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야기했던 게 바로 LFP 배터리의 양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LFP 배터리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호실적을 비롯한 삼성 SDI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바로 이 LFP 배터리 양산 시기를 적극적으로 앞당기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배터리 소재 생산과 라인 구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삼성 SDI 부사장은 LFP 동종 업체 대비해서 시작은 늦었지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직접 설명했고요. 다른 배터리사들도 역시 LFP 배터리 양산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앞다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배터리 3사가 어떻게 LFP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 우리 시장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 봐야 할지 바로 LFP 관련주를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소재에 따라서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로 나뉘는데요. NCM 배터리는 N 바로 니켈, C가 코발트, M이 망간입니다. 이 망간 세 가지를 섞어서 양극재를 만드는 게 바로 NCM 배터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LFP 배터리는 양극재로 리튬 인산철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게 가장 최대 장점인데 수명도 길고 또 고온에서도 폭발하지 않아서 굉장히 안전성이 높은 게 바로 LFP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바로 주행거리가 짧고 순간 출력이 약하고 무게는 무겁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단점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극복하는 기술들이 발견이 되면서 과거에는 품질 면에서는 NCM 배터리다라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이제는 LFP 배터리가 더 진화해서 더 가성비 좋은 배터리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실 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 CATL이라든지 비아디 같은 중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세계 시장도 중국 업체들이 크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업체들이 우리가 중국을 넘어서는 LFP 배터리 개발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국내 배터리 업계에 우려도 제기되어 왔죠. 우려가 제기되어 왔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고금리로 인한 전기차 수요 둔화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CATL이나 비아디 같은 중국의 저가 LFP 제품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과잉 공급 문제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싼 LFP 배터리를 앞세우면서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우리 배터리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배터리 업계도 이 때문에 단기적인 업황 불안을 인정하는 추세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인정을 했었고 내년의 매출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했지만 다만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배터리 업계 성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도 발표가 됐지만 고금리는 지속되겠지만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요인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국내 배터리 기업 매출의 방해 요소였던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빠르게 양산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NCM 배터리를 주력 사업으로 펼쳐왔는데 LFP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95%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는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것들을 늘려나가면서 특히나 최근에는 폭스바겐과 벤츠, 볼보 등이 LFP 배터리를 채택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완성차 업체는 2025년부터 적극적으로 저가의 전기차를 양산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를 겨냥해서 배터리사들이 LFP 배터리 양산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LFP 배터리 양산 시점을 2026년으로 꼽았고요.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2026년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SK온 관계자는 기존 대비 향상된 LFP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면서 고객사와 제품 개발 및 공급을 이미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배터리 3사들도 적극적으로 LFP 배터리를 빠르게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향후 매출 악화에 대한 우려들을 불식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관련 세부적인 섹터를 나눠서 봐야 한다면 LFP 배터리 관련주를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LFP 배터리 관련주를 가져와 봤는데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 중에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모두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략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들고 여기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뜨는데 주소 딱 터치만 하시고 여러분들 노란톡 아이디만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방송 시간이 딱 22분 남았는데 22분 뒤에 방송 마치고 나서 노란톡방 안에서만 오늘 종목에 대한 전략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하셔야지만 종목명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이 매일 진행되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딱 50분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문이 열려있는 시간도 딱 일주일에 50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도 받아가시고 수익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방송이 없는 요일에도 저희 전문가님이 노란톡 안에서는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더 많은 전략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까지도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터리 3사들의 LFP 배터리 개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2026년으로 예정된 LFP 배터리 양산 시점을 가능한 빨리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신형 모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자사의 LFP 배터리를 탑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도 말했고
그리고 또 LFP 배터리를 우리가 과거에 생산을 해봤기 때문에 양산 시점을 앞당기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언제까지 앞당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당겨보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도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5일에 나온 보도입니다. 바로 어제 나온 보도인데 현대차는 국내 기업과 함께 중저가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2025년 전기차에는 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현재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중국산을 쓰되 2025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개발한 한국산 배터리를 상용화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드는 LFP 시장, SK온이 또 적극적으로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SK온은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는 최초로 지난 3월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자랑했다고 하는데 중국산 LFP 배터리는 영하 20도 안팎의 아주 추운 날씨에는 주행거리가 50에서 70%로 급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SK온이 공개한 LFP 배터리 제품은 이 주행거리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더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양산되는 시기는 밝혀지지가 않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발표한 2026년과 비슷한 시기로 아마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업계 관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온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까지 LFP 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 직접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아직까지는 그 시점이 2026년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만 더더욱 빠르게 당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온은 지난 3일에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 발표한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LFP 배터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LFP 배터리 공급을 논의 중인 협력사가 있다고 밝혀서 이 보도가 더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고객과 함께 제품 공급 개발을 논의 중이며 고객의 니즈와 수주 확보를 파악해서 양산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LFP 배터리 공급 소식을 언제쯤 들려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 LFP 배터리의 점유율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2020년에 LFP 배터리 점유율은 11%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30%로 3배나 커졌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이 점유율이 또 40%까지 뛴다라고 하는데 LFP 배터리 관련주들을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 더더욱 유망하게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만한 이유를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저희가 공략할 2차 전지 이 종목은 비밀 투자 포인트가 2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1가지 더 공개를 해보면요. 오늘 이 종목은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속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시 오르는 섹터가 바로 히토류 관련주죠. 히토류를 전기차에 원래 히토류가 들어가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페라이트라고 해서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이어간다. 히토류를 공급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토류를 페라이트라는 소재로 대체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테마주로 형성이 되고 급등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이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역시나 함께 급등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고 페라이트 관련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주목받을 수 있는 페라이트 관련주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고효율 자성 부품을 테슬라에 공급 중인 기업으로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또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성 소재를 확보하고 있어서 페라이트 관련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이자 페라이트 관련주인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이 마지막으로 숨겨진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최근에 김포가 서울시로 통합이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김포 관련주가 또 테마주로 형성이 됐었죠. 누리플랜이라는 종목과 코아스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들인데 코아스라는 종목은 지난주 화요일에 상한가, 수요일에 또 한 번 상한가 하면서 2연상을 기록했고요. 누리플랜도 수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이 김포 관련주로 분류가 된 이유가 바로 두 기업이 모두 사옥이나 토지가 김포에 위치해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오늘 공략할 이 기업이 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 김포와 인천 등지에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김포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이 또 좋아서 언제 김포 관련주가 또 한 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관련주로도 속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도 너무나도 좋고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너무 좋아서 2차 전지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릴 건데 오늘 급등이 많은 종목들이 나오곤 있지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으로 LFP 배터리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김포, 서울 편입 관련 테마주로도 속해 있는 복합 테마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모두 공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고 노란톡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덧 방송 시간이 1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UAM 관련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종목은 UAM 관련주이면서도 방산 관련주로 엮여 있고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달 안으로 수출 계약 소식까지 들려줄 수 있는 방산 관련 복합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UAM 관련주이자 방산 관련주인 이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 봤고요. 역시나 종목명은 노란톡방에서만 공개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 두 번째 UAM 관련주를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기업은 UAM 관련 기업들 중에서 국내 유일의 무인화 이동체 필수 부자재 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UAM 관련한 모멘텀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3일 전남 고흥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UAM 기체가 처음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KUAM은 2025년에는 도심의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상용화된다라고 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KUAM,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 기체의 이름이 바로 오파브라고 합니다. 오파브는 이번에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5분 동안 안정적으로 시범 비행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 UAM은 헬기와 굉장히 비슷한 원리로 이착륙을 하죠. 수직으로 이착륙을 해서 수직 이착륙 장치로 불리는데 헬기는 엔진이 고장이 나면 추락해버린다는 위험성이 있지만 UAM은 추락하지 않아서 안정적이고 또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를 내뿜지 않아서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 UAM의 기능을 검증하는 KUAM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KUAM 실증 사업에 굉장히 투자금도 크게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UAM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그리고 승객 터미널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라고 하고 AI를 이용한 관제 시스템까지도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KT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안전 운항을 돕는 교통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 KT가 공개한 UAM 교통관리 시스템은 운항 일정을 관리하고 또 안전 운항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UAM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각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UAM 시장 규모는 2025년에 13조 원에서 2040년에는 무려 755조 원까지 급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까지 전남 고흥에서 KUAM 실증 사업을 할 예정이고 2년 뒤에는 이 UAM을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UAM 관련주를 준비해봤고 저희가 사실 이 종목을 과거에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때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수익 자랑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 종목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략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수익 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공략해드리려고 합니다. UAM 관련주이고 이 종목은 또 방산 관련 모멘텀까지 있어서 더더욱 많은 투자 재료들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게 이 종목은 스타링크 관련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라는 기업은 다들 아시죠? 스페이스X의 자회사 중에 위성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타링크라는 자회사입니다. 이 스타링크가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에 상륙한다라고 해서 스타링크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여러 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스타링크 관련주들이 또 투자자들의 관심에 많은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링크가 지난달에 우리 SK와 KT와 함께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올해가 또 2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링크 관련주들 한 번 더 상승할 것으로 쭉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 관련한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지난 2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스타링크가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밝혔는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스타링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스타링크의 모회사인 스페이스X가 상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사실 스타링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파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힌 지 1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기대감까지 보시면 오늘의 이 종목이 그 수혜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00조 원가량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작년 5월 기준에서 20%나 기업 가치가 지금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스페이스X 안에서도 스타링크가 굉장히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스페이스X는 사각지대 없이 세계 전 지역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3년 전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 지구에도 스타링크가 통신 서비스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면 그 관련주들이 또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겠죠. 오늘의 이 종목이 바로 UAM 관련주이자 스타링크 관련주로도 속해 있는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저희 방송 공략주 어떤 공략주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과 가격 전략이 공개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바로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이제 방송 남은 시간 5분에서 6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입장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막 참고하셔서
통해서 투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UAM 관련주이자 이 종목이 스타링크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케이블 분야 국내 유일의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서 스타링크 관련주로 속해 있고 KT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 구글 등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 기관들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또 굉장히 다양한 복합 테마주에 속해 있어서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양자암호 관련주로도 속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 기사를 쭉 찾아보시면 양자암호 관련주로도 급등했던 이력이 많은 종목인데 이 기업은 양자암호 통신 등에 쓰이는 핵심 부품 리튬 니오베이트 소자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정보통신기술 양자통신 정보보안용 양자암호키 전송을 위한 광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한 바 있어서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양자암호 관련주로 방산 관련 모멘텀, UAM 관련 모멘텀, 스타링크 관련된 모멘텀까지 너무나도 투자 포인트가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지수 흐름도 너무나도 좋은데 앞으로 얼마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그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노란톡방에서만 공유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자막 통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두 번째 종목에 숨겨진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바로 방산 관련주로 속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우디 수주 관련해서 이제 방산 관련주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수출 성사 단계까지 와 있다. 11월 안으로는 아마 늦어도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현재 전쟁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방산 제품들을 수입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중동의 최대 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라는 점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등의 표현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될 수 있는 제품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바로 천공2가 되겠습니다. 이 천공2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기아도 이 차체를 만들고 있어서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이 기업도 바로 이 천공2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사우디 수출 관련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천공2는 고도가 20km, 사거리가 50km가 되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100% 명중률로 요격할 수 있어서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무기체계입니다. 사우디와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이 천공2의 수출과 관련한 협상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이 빈살만 왕세자가 콕 집어서 이 천공2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해서 관련된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또 계약 규모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던 4조 원 가량보다 더 많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그 규모도 크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는 계속해서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고 있어서 이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에 딱 필요한 게 바로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인 천공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또 천공2를 수입을 많이 해갔기 때문에 사우디가 천공2에 또 한 번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후문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해 11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이 천공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다라는 부분도 알 수가 있고 사우디가 또 방산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난 규모의 또 수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까지도 이 천공2 수출이 이어질 수 있고 유럽, 이 폴란드 등의 유럽이어서 뭐 중동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방산 관련주로서도 속해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역시나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
하셔야지 종목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이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천공투 수출용 관성 측정기 소요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관련 뉴스가 나오면 천공투 관련주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방산 관련주이자 UAE 관련주 두 번째 종목으로 열심히 설명드렸고 이제 저희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야지만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막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준비된 종목 2차 전지 관련주도 있었죠. 오늘도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만 저희는 그중에서도 LFP 배터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주 배터리 3사가 적극적으로 LFP 배터리 양산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두 종목으로 또 기분 좋은 한 주 보내게 해드리겠다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에 대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